네, 안녕하세요. 4월 23일 실리콘밸리의 뷰를 진행하는 매일경제 신현규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원격 의료 회사죠. 미국의 대표적 원격 의료 회사이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라고 하는 텔레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80% 정도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주목을 받았었고 돈나무원이라고 하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한때는 뭐 $300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60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이죠. 아르구스 리서치라고 하는 그 리서치 전문 증권사분들에게 연구를 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텔레닥이 최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목표 주가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분들과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진료가 크게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네. 한층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그런 증권사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아르고스 리서치나 구겐하임 같은 증권사들이 텔레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장의 인식들이 퍼지면서 이런 증권사 보고서들이 널리 뉴스들을 타면서 텔레닥에 대한 주목도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뜯어보자면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당 장부 가격, 네,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서 쪼개서 팔더라도 그 청산한 장부 가격이 주당 $100 정도 수준인데 현재 주가는 $60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매출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연말까지 1년 동안 이 회사 매출이 4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료 업계나 소프트웨어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는 예외로 하더라도 의료 업계 쪽의 업종 평균 매출 성장이 네 15% 정도인데 반해서 이 회사는 성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하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GM이라고 하는 그 한 단위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얼마만큼 이 회사가 원가를 빼고 남기는지를 보는 그런 매출 총이익의 경우는 68%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따라서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이 회사가 아직 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흑자는 아니지만 매출 총이익 그 총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 회사가 언제든지 '흑자를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는 상태이고 현재 특히 이 회사가 자기들이 조정한 에비타 즉 현금 흐름의 프락시죠. 현금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무제표상의 지표인데 그 영업 현금 흐름을 조정을 하고 났을 때는 이 회사는 흑자인 상태고 네 여러 가지 캐나다 등등의 이 회사가 확장을 하느라고 마케팅 비용 등을 많이 써서 그런데 네 그런 걸 감안해 놓고 보면은 이 회사가 현금 흐름으로는 흑자를 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즉 세 가지 박자를 동시에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텔레닥에 주목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주식을 분석하는 분들도 텔레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텔레당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텔레당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회사는 원격 의료 회사입니다. 그래서 5,360만 명 정도의 유료 회원 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유료 회원분들이 텔레닥에다가 매월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구독료 내는 것처럼 이 회사에 구독을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의사분들을 매칭을 받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받는 그 중간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그런 네 매개 사업 역할을 하고 있죠. 마치 우버나 또는 페이팔 같은 그런 회사들처럼 우버는 택시 공급하는 회사와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 승객들과의 매칭을 해주면서 중간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은행도 네, 여러 가지 페이팔 같은 앱들이 다양한 은행과 은행을 사용하는 고객들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중간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텔레닥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연결 라우터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분들과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을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중간 연결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버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고객 한 사람당 연간 $10 정도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최근 분기 지난 2021년 4분기 실적에서 발표를 했고요. 유료 회원 수 숫자는 5,36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돈은 누가 내느냐? 이걸 놓고 따져보면은 현재 텔레당의 가장 큰 수입원은 90% 정도가 고용주,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자기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용 원천 자체가 바로 그 고용주의 건강보험에서 발생을 합니다. 미국은 1,000명 이상 되는 사용 고용하는 그런 사업자가 피고용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병원 서비스를 사용하기엔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병원 예를 들면 뭐 카이저 병원이랄지 그런 큰 대형 병원에다가 고용주 그 피고용인 분들을 건강보험을 제공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 환자분들 특히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인 분들의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원격 의료에 대한 매력이 높은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사보험을 개인들이 가입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고용주분들도 그런 비싼 의료보험을 피고용인 분들에게 가입시켜 주면 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 니치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저가형 고용주 건강보험 이런 시장에서 텔레닥이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사업 구조가 발생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매출은 일반 고객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건강보험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CVS라고 하는 병원 약국 체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국 체인에 들러서 자기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의사와 환자 의사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병원에 가기는 좀 꺼려질 때 그때 CVS 앱을 통해서 텔레닥을 연결하게 되면은 텔레닥에 있는 한 55,000명 정도의 의사들이 뜨면서 자기들이 그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서비스가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텔레닥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월 구독료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돈을 벌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37%가 이건 NIH라고 하는 미국 보건국 당국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응급실을 방문하는 37%의 환자들이 긴급하지 않은 방문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철저히 네트워크 중심이고 내가 주치의를 지명을 해 놓고 그 주치의에 의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 뭐 귀가 아파 가지고 중이염이 나서 병 의사를 봐야 되는데 의사를 보려면 일단 주치의한테 가야 되고요. 주치의가 그걸 1 차적인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로 그 추천서를 소견서를 써 줘서 그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중이염을 앓았는데 그 중이염 때문에 의사를 보기까지 한 2달,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 저의 지인분들은 아예 그냥 응급실을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장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응급실 방문하는 사람들의 37%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거의 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긴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같은 경우 그런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어떤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이염 환자가 굉장히 긴급하지 않은데 그 응급실을 방문하는 대신에 원격 의료를 통해 가지고 의사가 환자의 귀 상태를 보고 처방전과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주 아 응급 조치가 아니라 적절한 어떤 조언 의료 어드바이저 정도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양자에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틈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격 의료를 지원해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특히 직원분들이 환자라고 가정해 봤을 경우에 그 직원분들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는 틈새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도 역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원격 의료의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한 7-8년 동안 연 32% 정도의 원격 의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미국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아메리칸 웰리스라는 단체에서 설문을 한 결과인데 2020년 원격 의료 사용량은 80%가 증가했고 사용자의 90%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 의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편한 거죠. 네. 거기다가 규제 환경도 미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원격 의료 대상 지역을 CMS라고 하는 옛날에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탄생한 기관인데 원격 의료 대상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료보험을 평가해서 음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NCQA라고 하는 곳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 방식을 고수해 왔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평가 방식을 변환시켜서 의료보험 수가 적용에도 원격 의료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평가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의료보험 수가 적용에 있어서 특히 의사분들이 이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이슈와 관련이 될 텐데 원격 의료를 진료를 하더라도 보험 수가가 낮게 형성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공정하게 사람 일반인들을 진료하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료하는 것과 비슷하게 원격 의료를 진료를 했을 때 내가 그에 대한 의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규제 환경이 미국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텔레닥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정신건강 방문자 같은 경우는 팬데믹 전 대비해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5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오프라인으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네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결국 말과 대화를 통해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텔레닥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 질환자분들 당뇨나 또는 고혈압 등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정기적으로 물론 병원을 가서 피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이 의사분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뭐 센서 등등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충분히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해 가면서 이상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크게 새로운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 있어서 텔라닥이 현재 점유율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텔라닥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구독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분들이 고용주라는 점은 90%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돈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텔라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구조 때문에 텔라닥의 구독 경제 모델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텔레닥은 또한 이런 탄탄한 구독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리본고라고 하는 회사, 이게 일종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환자 데이터들을 센서로 읽어서 의사분들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서비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2020년 8월에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가 양자 간에 굉장히 큰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텔레닥이 향후에 어떤 성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텔레닥은 의사 네트워크와 보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리본고는 환자 데이터와 환자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양자가 합병함으로써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실시간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무언가 새로운 환자분들에게 서제스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서제스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의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현재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경쟁 의료 회사들이 하기 힘든 그런 경쟁력인 거죠. 마치 핀테크 회사들이 은행들과
고객들을 연결하고 그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은행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 할인 서비스나 특별 금융 서비스들을 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 텔레닥이 리본고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원격 의료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의 현재 의료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은 다음에 이 읽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 맞춤형 또는 의료 보조 서비스 등등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 전환 또는 사업 구조 발전을 이뤄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비전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싼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천 400만 정도의 그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6,5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추가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만큼 원격 의료 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향후 7 년간 25% 정도의 매출 성장을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회사가 순이익 마진으로 한 20% 정도를 낼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현재 주가는 너무나도 싼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곳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경쟁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지역 기반으로 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고요. 고용주들이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가지고 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연합체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연합체 중에 하나들이 자체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해서 네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핏빗 같은 경우 구글이 인수한 핏빗 같은 경우에는 환자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텔라닥이 여기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늘어나는 경쟁이 텔라닥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원격 의료 시장에서 텔라닥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직원 대상으로 가상 원격 의료 건강 클리닉을 시작을 했고 일부 지역에 여기서 얻은 노하우들을 확대를 시켜서 이 서비스를 확대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이 여기서 얻은 노하우들을 전 세계로 막 확장시켜 버린다라고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켜 놔 버린다라고 한다면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자사의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원격 의료 서비스 뭐 정신건강 상담이랄지 뭐 안과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월마트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텔레닥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자들의 추격을 빨리 따라 떨궈내는 네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텔레닥 전직 직원들의 얘기를 현지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텔레닥은 빅 마케팅 컴퍼니이긴 하지만 미디어크러한 아주 뭐 수준이 약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마케팅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혹평을 내리는 현지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점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엄청난 경쟁이 시작되는 영역이고 원격 의료라는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텔라닥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싸다는 것에도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을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이겨나갈 뭔가 이 텔라닥만의 무언가 본인들의 한 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약간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닥이 미래에도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점은 네. 원격 의료라는 거대한 이 시장과 그 거대한 시장 기회를 찾아나가는 이 텔레닥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시황 이야기를 드리는 매경 월과 월부 마칩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까 하고요. 그 기업들의 종목 이야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등등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